그러시면은 그 한 여성분께 이제 성차별적인 발언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성차별적인 어떤 둘째를 임신을 하지 않기로 해놓고 왜 임신을 했느냐 이런 말씀. 자, 제가 이제는 그 물리치료 선생님이세요, 그분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는 저희 그 면접을 볼 당시에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는 그 차별을 그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라고 그러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희 그 물리치료 선생님 구하기 참 너무 힘이 들어요, 저희가요. 복지관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게 그 부각되어졌고, 또 물리치료 선생님이 겸직으로 해 가지고 그 노인 주간보호센터하고 저희가 같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세이브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길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그 감산도 노인 주간보호 같은 경우 감산도 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제가 오기 전서부터 이미 물리치료 선생님으로 인한 문제가 되게 심각했었어요. 근데 그 물리치료 선생님이 이제는 그 대체 인력으로 들어왔던 그 분이셨고, 또 일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그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제가 이제 그거 하는 그 뭐 2세 계획은 있습니까? 라고 먼저 그 질문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2세 계획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면접 때 있었던 거로 저는 또 그것도 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가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질문을 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또 덜렁 또 그 아기를 갖게 되고 그 축복할 일이죠. 또 이제 1년 거의 2년인가 3년을 이제 지금 쉬고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한번 그 자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관련된 기관에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하기 위해서 이게 왔었을 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이건 좀 그렇다. 그런 쪽으로 가볍게 얘기한 거를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라 그러면은 저희가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저희가 인민재판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이게 한 것에 대해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출산에 대한 언급이랄지 네. 개인적인 업무에 대해서 일단 일부 인정을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직원들은 조금 억울함이랄지 조금 서운함을 이제 관장님께 느낀 것인데, 네. 그렇게 지시를 하시면서 도덕적으로 조금 이제 서운함을 느낀 부분도 그분들이 있을 텐데, 도덕적으로 서운하면 어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뭐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축복보다는 뭐 임신 안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강압적으로 듣는 이에 따라서는 그렇게 그렇죠.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이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네. 그분들에게 그런 발언을 하시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를 하실 때 혹시 양해를 구하시거나 네. 미안하다라는 말을 조금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거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지금 개인적인 일을 시켰다는데 저 개인적인 일을 시킨 건 없어요. 다 업무와 관련돼서 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요새 젊은 그 복지사들이 그 개인 그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제가 그것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을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거는 정말 한 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했었던 그 양성평등에 그 반하는 그런 발언, 제가 공개적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한테 그런 얘기했던 것을 그분이 그런 것을 불쾌하게 받아들인다라고 그러면은 그 받아들인 사람의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네, 관장님, 이 문제가 지금 크게 이슈화가 됐어요.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위계에 의한 승진 비리와 채용 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국에 그 고발해 놓은 상황이었었고요. 지금 미투와 그 다음에 성희롱 이게 그 쪽으로 간 거는 치밀하게 그 계획으로 짜여진 음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사건 경위를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그 정황들이 이렇게 이게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또 제가 하나 그 어디에서 이것도 이제 제가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은 어느 그 시설의 그 수법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얘기를 누구한테도 제보를 듣게 되어져요. 뭐냐면은 그 거기는 이제 노조가 그 기획한 거고, 우리는 이제는 주체는 이제는 재단이에요. 개인도 아니고 재단에서 이제는 검찰에 그 고발되어진 건데,
이런 어떤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치밀하게 짜여진 음해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성 관련 센터하고 MOU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전수조사하고 폭로하는 이런 어떤 수법이 똑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이 사람들이 이게 오래 전서부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미 전서부터 이것을 짜놓은 거구나. 그리고 거기에 그 관제 데모처럼 직원들을 앞세워서 그것도 이제 가장 그 사회적인 이슈거리가 될 수 있는 그 성과 그다음에 미투와 그다음에 뭐 그 위력에 의한 뭐 이런 쪽으로 몰아간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왜 관장님께 그런 음해성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건지 혹시 짐작가는 바가 있으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도덕적인 낙인을 찍는 게 가장 편해요. 편한 것보다도 고전적으로 쓰는 그런 수법이죠. 그래서 인사 승진 채용 비리 문제를 부각을 다른 쪽으로 특히 이제 성적으로 몰아가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문제를 그런 쪽으로 끌어가는 거라고 저는 그 음해성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인사위원회나 구두공고 이런 걸 받았다라 그러면은 그게 이제 성립이 될 수 있지만은 4년 가까이 거의 이런 부분들이 한 번도 된 부분이 없는데 왜 이 시점에 이게 발발되어지냐 이거죠, 저는요. 그러니까 재단 측이 직원들을 앞세워서 이런 음해를 꾸미는 이유가 혹시 관장님께서 그런 재단 측의 법적으로 그런 분쟁 때문에 보복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 저는 100% 보복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그 사건 경우를 쭉 보면서 이건 보복으로밖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정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복이라고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보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조금 도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사회복지사 12분 중에 10분이 기자회견에 참여를 하셨고요. 또 그 큰 사회기관을 운영하는 관장이라는 지위에 어울리는 배려심이나 그런 타인에 대한 공감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는 10명이 고발을 했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직원이 10명이 안 돼요. 그리고 1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숫자는 어차피 숫자적으로 양으로 가서 이거는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 전술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거의 70% 정도가 일단 신입 직원들이에요. 자, 그러면 신입 직원들이 또 했던 이론을 제기했던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두 사람이 이제 주축이 돼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지금 과장에서 센터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팀장에서 과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 인사 승진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 이걸 제가 당국에 고발을 해서 또 당국에서 이것을 개입하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그 사람들도 저는 불안 심리로 작용했다라고 보고요. 또 그 사람들을 위시해서 재단에서 자문을 해주고 짜여진 어떤 각본대로 된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은 뭐 인터뷰한 거 보니까는 자기들은 뭐 언제서부터 또 신문에 난 거 보면은 대부분 그냥 급조해서 만드는 그러니까는 일관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아까 기자회견에 10명이 고소했다고 하니까 놀라셨는데 원래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럼 원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원래는 8명인가 9명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다가 이제 일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계약직으로 지금 채용을 해서 일을 하고 기존에 뭐 3, 4년 일한 사람은 3사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직원들이 이제 신입 직원들인데 저는 이제 그분들까지 다 동원을 해서 이게 문제가 뭐 크게 보여질 것처럼 해서 뭐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막
한꺼번에 다 내보내고 이런 부분인데 저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은 거기에 있는 나가는 사람들은 자진해서 나가는 사람은 본인들은 당사자는 자진해서 했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렇잖아요. 저희가 직장 생활하는데 자기만 빠지게 되어지면 그 부담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저는 양심 선언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또 기대해 봅니다. 저는요. 그래요? 근데 그 기자회견 때 네. 그 승진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이제 관장님은 승진을 한 것이다, 혜택을 받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분들은 이제 관장님을 피해서 어떻게든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센터장으로 가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장 자리가 비어서 그분이 과장 자리로 올라오시게 된 어쩔 수 없는 이제 승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급조해서 상황에 맞게끔 해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말이라고 좀 되어집니다. 저는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질문이 사실은 그 직원들이 관장님께 느끼는 그런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감성이 부족하다. 사실 이걸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개개인의 모든 그런 어떤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배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걸 감안하면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 그 자명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배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직장 생활은 한 직장을 이끌어 나가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분들이 제기했던 부분들이 일반 직장에서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거를 배려심으로란 거하고 연결시키고 또 사람들의 어떤 동정을 받아내는 그러한 뉘앙스로 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하게 좀 안타깝게 봅니다. 그 자체를요. 자 그러면은 제가 평상시에 지금 두 분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상당하게 좀 강성인 분들이에요. 평상시에도. 저한테 말도 어떤 그 회의석상에서도 좀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제가 만약에 그분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위력이나 이런 거 했다라면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런 부분들은 부각되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어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람마다 다 그 원하는 수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건 또 그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재단 이제 이야기가 아무래도 주요 논점이기 때문에 재단의 힘이 작용했을 거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계속 제기하고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와 정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입사하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 인사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사권이 없다 보니까는 직원들이 그 마음이 어디 가 있겠어요. 직장 생활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승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승진이라는 것이 그 업무의 효율을 담보로 해서 이 승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무평가 지표 자체도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수치적인 양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재단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재단에 오셨던 분들이 보면 대부분 그 선거 캠프에 영향력을 했던 거기에 뭐라 그러죠? 그 정치에 도움을 줬던 그런 보훈적인 이런 분들이 대부분 오게 되어지고 퇴직 공무원분들이 와요. 그분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어떤 이론적인 거는 뭐 자기도 뭐 사회복지 야간대학 가가지고 자신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아는 것과 저희들이 아는 것과 또 현장과 그 다음에 행정하는 이런 어떤 큰 괴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공무원들의 어떤 그러한 그 지표와 저 근무평가 지표도 공무원들이 쓰는 거 그대로 써가지고 상당하게 저희가 안 맞는 부분이 대부분 안 맞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그 위계로서 하라고 한 자체도 그렇고요. 또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불합리한 것을 또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은 순환보직제예요. 뭐 순환보직제가 일제 때 만들어진 적폐 대상 중에 하나고 또 저희 같은 사회복지사들은 전문가란 말이에요. 사회복지에 대한.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막 순환보직하니까는 그 폐해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인 그 복지관에 팀장으로 있던 사람이 승진을 해서 그 노인복지관으로 발령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며칠 하다 그냥 나갔어요. 또 어떤 직원 같은 경우 순환보직이 싫어서 자기는 노인복지를 하고 싶어 들어왔는데 싫어서 다른 데 가겠노라고라는 얘기도 또 제가 듣게 되어지고요. 또 행정직으로 뽑은 사람을 시설에 경험이 없는데 발령해서 보내고요. 또 시설에 있던 사람을 행정직으로 재단을 끌어올리는 이런 정말 그 효율적이지도 않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 공방을 했고 또 이 자료까지 제시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분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그 구분이 되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분들이나 재단 측에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 초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점은 위기에 의한 승진비리와 채용비리인데 재단과 저의 싸움을 직원들을 개입시켰다라는 것이 참 저는 이게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직원들하고 싸울 일도 없고요. 또 그들이 승진해서 하는 건 저 너무 축복해 줄 일이에요. 제가 왜 그분들하고 제가 왜 대립을 해요? 저는 관장으로서 제가 일을 할 뿐이고 그분들하고 제가 뭐 깊게 뭐 인간관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원들하고의 어떤 일반 직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대립관계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 또 위계 질서를 파괴시켰다라는 이 자체가 가장 저는 안타깝고요. 이 부분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복지사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어지면은 하는 게 있습니다. 복지사 선선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계속 그 현장에서 일을 했으면 하는 게 그게 바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잠깐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렇게 재단 측의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 관장님께 이렇게 대립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장 큰 이득이 무엇인가요? 기자 인터뷰한 그 분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관장님한테 인사권이 내려오는 거 저는 원치 않아요. 직원들은 그래요. 지금처럼 재단에서 하면은요, 3년마다 다 승진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그 가이드를 아예는요, 제시하는 것은 저희가 그 승진할 사람은 많은데, 그런데 이제 자리는 한정되어져 있고, 또 예산도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최소 승진 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직원들은 그 재단에서 하는 그런 그 3년마다 승진하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그거는 도리어 직원들의 어떤 정신력을 해이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복지사의 그 근성을 그 누르는 사장시키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가장 큰 이득은 승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센터와 MOU를 체결한 후에 성추행 관련해서 고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관장님과 재단 사이의 인사 문제로 인한 법적 대응 문제가 그렇다면 뒤로 이제 미루어진 상황입니까? 미뤄진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혐의를 벗어야 되잖아요. 제가 인사 승진 비리 때문에 제가 시작했는데 그 문제가 이제는 저도 더 급한 문제가 가장 치욕스러운 성희롱, 성폭력, 위계한 등등으로 해서 됐는데 그 문제를 제가 일단 뒤로 밀어놨다가 아니다 이거는 좀 같이 진행돼야 된다 해서 제가 지금 당국에 그 고발되어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경찰서에서 아직까지 저를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부르진 않았어요. 아직까지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어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미투 사건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복지사들이 관장님께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또 있었던가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인사 승진 비리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었고요. 구두 경고나 직원들이 그 이사장과 처장을 수시로 봐요. 결제를 하면서. 그러면 저의 동태들이 얘기들이 다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호하는 부서를 카톡으로도 이렇게 받을 정도인데 또 결제를 하면서 다양한 걸 물어볼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두 경고나 뭐 그 인사위원회가 꾸려져서 뭐 징계나 이런 부분들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전까지는요. 한 번. 근데 이 일이 딱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부각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만 자꾸 했으니까요. 관장님이 팽성 노인복지관을 운영하시면서 잘하신 일도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는 일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시 지도 점검 때 제가 지적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원 개발이 4개의 노인복지관 중에서 가장 꼴찌라고 해서 제가 불명예를 알았고 또 그 당시에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했기 때문에 자원 개발, 그러니까 후원 개발이 어떻게 한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다양한 그 경험을 하면서 저희가 올해에는 가장 많이 후원 개발을 한 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 또 이제 지역사회가 저희 팽성은 좀 섬과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 저 평택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원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제가 보람이 있었던 거는 어르신들이 저를 칭찬해 줬을 때, 김태형 관장님 와가지고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 얘기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14년 11월에 왔는데 그 홀이 되게 커요. 그 다음에 고도 되게 높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추위를 피해서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물리치료실이나 아니면은 뭐 강의실에 들어가서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오신 어르신들이 발발 이렇게 추워서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년도에 그 시장님한테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1층과 2층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여름에 그 더위 피해서 그 어떤 경로당에 갈 수 있도록 에어컨 팡팡히 뜨는 것처럼 그 여름과 겨울에 그 에어리 안에서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큰 보람을 느끼고 또 어르신들도 그거 칭찬해 주신 것과 또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저도 지역사회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김 관장이 와서 날로 복지관이 사장됐던 복지관이 활성화된 것을 너무 고마워한다라는 그래서 지역사회가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관제 데모식으로 해서 사주를 해서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발발된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고 계세요. 수시로 전화 와서 관장님 빨리 고발하세요. 그 사람들 왜 그냥 놔두세요 막 하는 어르신들도 있으시고 또 후원 개발 이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게 이렇게까지 갈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바라봐 주시고 전해 주시고 그래서 참 저는 외롭지 않구나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활동도 하시고 또 자긍심도 가지고 계시고 또 지역민의 평가도 되게 좋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팽성 노인복지관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또 어떤 점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 중에 뭐냐면 보편적,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가 이사장님하고 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봐요. 이제 그거를 저는 상식, 원칙, 법이거든요. 이것에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복지 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꼭 그렇게 돼야지 평택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복지 재단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실 텐데 그 시장님은 복지 재단이 정말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나 사안들이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함께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에 제가 직위 해제되고 직원들하고 그 분리되고 또 하나가 직원들을 그 시켜서 관장이 어르신들을 복지관에서 쫓아내려고 했다는 것도 서명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하지 못했지만은 관장이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부각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그 자체가요. 저는 가장 안타깝고 이런 것들이 다 수사 때 다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